안녕하세요. 즐겁고 쉬운 이해수학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2018년도 제2회 고졸학력 검정고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이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이 수업 내용을 들으셔야지만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풀어보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몰랐던 내용들 혹은 잘 기억하지 못했던 어떤 개념이나 풀이 과정들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두 개의 다항식에 대해서 두 다항식의 차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 마이너스 B. 자, A가 누구였었냐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그리고 마이너스 B에는 x의 제곱 플러스 x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서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에는 반드시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뺀다라고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먼저 전개를 좀 해볼게요. 자, 앞에 거는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마이너스 1은요. 자, 뒤에 있는 x의 제곱 x가 각각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곱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류항 찾아보니까요. 자, x의 제곱과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x. 자, x의 제곱과 마이너스 x의 제곱은요. 더해주시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0이 되는 거겠죠? 자, 얘는 0으로 처리하고요. 자, 얘네 둘은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 짝이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정답 몇 번? 2번. 자, 이와 같이 간단히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항등식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항등식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계수비교법, 또 다른 하나는 수치대입법. 자,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상황에 따라서 계수비교법이 훨씬 편할 때가 있고요. 수치대입법이 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 잘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자, 이 경우는 오히려 수치대입법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거. 왜? 식의 모양이 x-1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딱 봐도 1을 대입해 보면 0이 돼서 b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자, x에다 1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집어넣어 주시면 0이 돼요. 자, 따라서 b만 좌변에 남고요. 자, 우변은요. 1 대입해 보시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서 자, 두 녀석은 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한 b의 값은 2가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우리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수치대입법 쓰고 있죠? 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 보시면 돼요. 자, 0을 대입하셔도 좋고요. 2를 대입하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2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를 대입하시면요. 2-1은 1이기 때문에 제곱해도 1. 2를 대입하시면 1이 되기 때문에 a, 그 다음에 플러스 b. 자, 우변의 경우는요. 2의 제곱 얼마죠? 그렇죠. 4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두 녀석 0이 되니까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b가 2라는 값임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따라서 좌변의 식은요. a 플러스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자, 두 녀석 없어지니까 우변은 4만 남아요.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의 값은 1이 됨을 알 수 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플러스 b의 값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은 1과 2를 더하여 3이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 찾아주시면요. 4번 이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물론 나는 수치대입법이 싫다. 나는 계수비교법이 좀 더 좋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자, 좌변의 식을 모두 전개해서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묶어서 나타내어 보시고요. 자, 우변에 동류항끼리 계수 비교를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치대입법이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이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이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누구를? 나머지를 구해라.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인수정리 또는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관계식을 세우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자, 어떻게 배웠었냐면요. 자, 나눔을 당하는 식 AX라고 할게요. 자, 이건 X에 관한 다항식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누는 식 제가 B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숫자끼리 나누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산하죠. 어떤 수 9를 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라고 하는 걸 생각하죠. 자, 그래서 9를 2로 나누면 2, 4, 8 빼니까 나머지 1. 검산식 확인해보자. 이게 올바른 계산인지. 그래서 9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나누는 수 2와 몫을 곱해서 2 곱하기 4 거기다 나머지 1을 더해서 9가 되느냐 확인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걸 검산식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검산식을 이렇게 어떤 식의 표현으로 옮겨놓은 것을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나머지 정리 대단한 식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산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곱해지는 어떤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누군지 몰라서 R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BX와 RX의 관계죠. 자, BX와 RX의 관계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나누는 수는 나머지보다 어떻습니까? 커야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자, 그러나 얘네들은 다항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항식은 크기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차수를 얘기해요. RX의 차수가 BX의 차수보다 어때야 돼요? 낮아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에 맞추어서 주어진 다항식의 표현을 바꿔보게 되면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가 나눔을 당하는 아이죠.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아이가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때 어떤 목 qx가 생길 거고요. 자, 이때 나머지 rx라는 녀석이 생기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뭐 rx라 하셔도 좋고요. r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 나머지는 어떻게 찾습니까? 이 나머지를 찾으려면 얘가 없어지면 돼요. 자, 얘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qx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x에다 얼마를? 그렇죠.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1을 좌우 양변에 똑같이 대입해 보시게 되면요. 여기는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우변은 r1. 여기다 1 넣었으니까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상수가 나올 거니까 r로 표현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가 1 하나 소거되면 r의 값은 3이다. 즉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식을 세울 수 있냐 없냐인 거죠. 이 식만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1 대입해서 나머지 찾는 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맞죠, 여러분? 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연산이 주어졌어요. 자, 곱셈이네요. 자, 복소수의 연산에서 곱셈 대단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수의 연산과 같습니다. 왜? 복소수는요. 수의 체계에서 실수보다 좀 더 큰 수집합이 됩니다. 자, 따라서 실수 집합이 갖는 모든 연산의 성질을 복소수 집합도 똑같이 가져간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분배 법칙이라고 배웠던 실수에서의 연산 법칙을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1과 3을 곱해서 3, 1과 마이너스 i 곱해서 마이너스 i. 자, 2i와 3 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앞에 계수끼리, 앞에 상수끼리 곱해 주시면 됩니다. 즉 6i가 되겠고요. 2i와 마이너스 i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2, i가 두 개니까 i의 제곱과 같이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팁이 하나 있어요. 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i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거 배웠었어요. 이 주기성이라고 하는 건 반복적으로 뭔가 계속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배웠었냐면 i, 그리고 i의 5제곱, i의 9제곱. 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지수에 대해서는 이 값은 항상 i라고 배웠었고요. 자, i의 제곱, i의 6제곱, i의 10제곱과 같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지수를 갖는 녀석은요. 모두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i의 세제곱, i의 7제곱, i의 11제곱. 자, 이와 같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지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i와 같이 나타낼 수 있었고요. i의 4제곱, i의 8제곱, i의 12제곱. 자, 이 아이들은 모두 1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 내용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여기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가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2와 3을 더하니까 5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i와 6i 동량으로 볼 수 있겠죠? 앞에 상수끼리 연산해 주시면 5i와 같이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서 a는 누가 됩니까? 바로 실수분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i의 주기성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었는데요. 자, 주어진 조건 볼게요. x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사이만 필요합니다. 자, 2차 함수. 근데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어딘지 볼까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2일 때 여기. 아, 내가 필요한 그래프는 요만큼이다. 자, 이거 체크되셨으면 뭐 찾으라고 합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봐라. 자, 최대는 누구예요? 딱 봐도 여기네요. 아, 얘가 최대. 최소는 가장 아래에 있는 거. 바로 요 점이 되겠죠? 최소. 값이니까 그때 y값. 그때 y값. 아,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3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최소값 마이너스 1과 최대값 3을 더해서 얼마? 2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그래프에서 꼭지점이 누구며 구간이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 어떻게 찾는지만 확인해 주신다고 한다면 쉽게 푸시는 문제가 되겠죠.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 방정식. 자,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미지수 x와 y의 값을 해로 갖는 어떤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겠는데요. 자, 현재 해가 3과 b라고 각각 x와 y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x, y의 값은 위의 식 또는 아래 식에 대입해도 모두 성립해야 되는 거죠. 자, 위의 식에 먼저 대입하시면 3-b가 1이다. 밑에 식에 대입하시면 3의 제곱이니까 9, b 대입하니까 b의 제곱 이퀄 a다 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위의 식에서 우리가 b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네요. b 얼마죠? 2가 되겠죠. a는 어떻게 찾습니까? 자, b가 2라는 거 알았잖아요. 자, 여기다 2를 대입해요. 자, 2의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따라서 9에서 4를 빼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했던 값은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요. 2와 5를 더해주시면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정답 2번.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용해서 어떤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하나 주어졌고요. 그 해의 범위를 수직선상에 나타낸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와 b의 값을 찾아봐라.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고민이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0이 되는 x값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야. 여기서 표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자, 이럴 때는 얘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해의 범위를 보세요. 해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색칠돼 있으니까요. 자, 또는 색칠돼 있으니까 등호가 포함이 돼서 3보다 같거나 크다. 제가 흔히 말씀드렸던 작작 큰큰이 됩니다.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 자, 이걸 식으로 옮겨 적어볼까요? 자, 식으로 옮겨 적으면 최고차 한계수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일단 최고차의 예수를 양수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죠? 양수로 만들어 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지 몰라도. 자, 그러면 1과 3이 있다라는 거는 주어진 식이 0이 된 x값이 1과 3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작작 큰큰이 됐다라는 건 0보다 크다라는 겁니까? 작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등호가 모두 있어요. 자, 따라서 여기도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얘를 찾아놓고 얘랑 비교하세요. 자, 그러면 a가 얼마가 돼요? x 플러스 a? 아,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a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요. 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현재 a와 b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더라도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문제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지장이 없겠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a와 b를 더하라는 값은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을 더해도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이 식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해가 주어진 어떤 수직선의 범위를 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방정식을 또는 부등식을 작성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8번 문제는요. 여러분 뒤에 보니까 뭐 구하라고 합니까? 중점. 중점 어떻게 썼죠? 우리가 A란 점이 x1, y1, B란 점이 x2, y2라고 했을 때 자, 이 녀석들에 대해서 중점 M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X좌표끼리 더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쵸. 2로 나누는 거죠. 자, Y좌표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Y좌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요. 자, 두 개의 점 주어져 있잖아요. 문제 간단해집니다. 바로 여기다 써볼게요. M. 자, X좌표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그걸 2로 나누는 거예요. 자, X좌표 두 개 더하면 6이 되겠죠. 그걸 2로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M의 좌표는 1,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바로 정답 체크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중점의 좌표는 공식을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해되셨으면 역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공식만 정확히 기억해도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어떤 공식이냐면요. 자,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고요. 자, x1, y1.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간단히 직방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뭐였었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y-y1은 m의 x-x1.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 얘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m이 누구다? 기울기다. 근데 얘는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자, 기울기 찾으면 돼요. 기울기 뭐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보니까 그림을 이용해 볼까요? 자, x 증가량. x가 b에서 a까지 이만큼 증가했어요. y는 이렇게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증가량 보니까요. 0에서 2까지 갔으니까 이만큼. 정확히 하면 플러스 2죠. 자, y값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2분의 4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즉 2가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나는 점을 잡아주셔야 돼요. 누구로 잡을까요? 아무거나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왕이면 편한 거. 0이 조금 더 편하시겠죠. 자, 따라서 기울기가 2가 되고요. 0,-3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주어진 식에 따라 써보시게 되면요. 이 옆에도 한번 써볼게요. y-3 기울기 2라고 했죠? x-0. 자, 이 식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 됩니까? y는 2x -3 넘겨주시면요. 그냥 -3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원래 여기서 플러스 3이니까요. 그죠? 자, 따라서 2x-3 찾아보면 몇 번? 1번. 자, 이와 같이 간단히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에 이어서 이제 원이 등장했는데요. 자, 이 마지막 질문은 원의 방정식. 근데 누구한테 접하는? Y축에 접하는. 자, 그래서 그래프 상황을 잘 보시면 돼요. 얘가 Y축에 접한대요. Y축에 접한다? 그럼 특징이 뭐가 있었지? 접하니까 여기가 수직이에요. 그리고 얘가 중심이래요. 이건 원 위의 점이에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한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수직이야. 이 반지름의 길이 얼마일까요? 0에서 -2까지니까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심의 좌표는 누굽니까? 친절하게 잘 나와 있죠. 자, -2,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의 방정식, 중심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 2가 주어져 있어요. 식 바로 세우시면 돼요. x -2니까요. 플러스 2로 쓸 수 있고요. 자, y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반지름의 제곱, 즉 2의 제곱이니까 그럼 2의 제곱 혹은 4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보기를 보니까요. 이렇게 식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거를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나타내라 라는 문제 의도가 됩니다. 자, 전개해 볼게요. 자,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로 나타날 거고요.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퀄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식을 정리해 볼게요. 4는 이항하면 얘랑 소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식의 모양에 맞추어서 자, x의 제곱, 그 다음 y의 제곱 먼저 쓰시고요. 자,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퀄 제로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답 찾아보자. 4x-2y. 여기 있네. 3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요. 자,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4,5라는 점을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라.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y는 x란 직선이 이렇게 하나 주어지게 되면 자, 여기에 제가 어떤 점 P를 잡았을 때 얘가 A,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는 것은 이동하기 전의 점과 이동한 후의 점을 연결한 선분이 대칭 축에 의해서 어떻게 수직으로 2등분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직으로 2등분? 그 얘기는 여기서 수선을 내린 다음에 연장선을 그어요. 근데 2등분이래.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요. 그 위치에 이 녀석의 대칭점이 놓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얘를 P'이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특징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y는 x 대칭이면 x좌표가 y로, y좌표가 x로 바뀌어서 자, B, A와 같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런 내용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4,5를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시키면 누가 됩니까? y가 x로 가니까 5, x가 y로 가니까 4가 돼서 자, 4번 5,4가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영역 문제가 되겠죠. 자, 부등식의 영역 문제에서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부터 찾아라? 경계부터 찾아라. 자,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경계들이 쫙 잘 그려져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주어진 부등식으로부터 경계라고 하는 녀석은 누가 됩니까? 부등호 무시하고 등호가 성립할 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얘는 2차 함수고요. 1차 함수 직선이니까 바로 이 두 녀석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방향을 보시면 돼요. 자, y가 직선보다 작아요. 얘보다 작아요. y가 얘보다 작다라는 것은 직선의 아래쪽. y가 크면 위쪽, 작으면 아래쪽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직선의 아래쪽이라는 뜻이에요. 직선의 아래.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체크해 보죠. 얘는 뭐죠? 포물선인데 y가 더 커요. y가 크면 위쪽. 그죠? 자, 포물선 입장에서 위쪽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을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포물선 입장에서 위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요. 빗금이 교차하는 영역을 나타내 보시게 되면요. 바로 요만큼이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역 안에 포함되는 녀석이 누구냐?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녀석은 여기는 C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답 C량을 찾아주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얘가 지금 0,-1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쯤에 아마 0,-2라는 점이 하나 있겠죠. 자, 이 점은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영역이 내가 구하는 영역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0,-1을 각각 대입해 보시면 돼요. 0-2 대입했더니 부등식 성립해요. 0-2 대입했더니 부등식 성립해요. 그러면 이 점을 포함하는 영역이 내가 원하는 영역이다. 만약에 대입했는데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 이 반대편 영역이 내가 구하는 영역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정답 3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문제로 역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부분첩 A, B가 주어져 있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접 그려서 푸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더 영리하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월하게 푸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간단하게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차집합의 정의라고 합니다. 차집합의 정의에 의하면 자, 교집합의 여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의 정의라고 했잖아요. 그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럼 얘가 A 차집합 B야. 그럼 A 차집합 B의 의미는 뭡니까? A에서 B와의 공통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란 뜻인 거죠. 자, 그럼 A란 집합, B란 집합이 있어요. 공통 원소가 누가 있습니까? 3, 4. 그럼 A에서 이 공통 원소 제외만 해주면 돼요. 맞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은요. 1과 2 두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걸 기호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A에서 A와 B의 공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 문제 이렇게 하나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인 명제가 아닌 것은, 자, 명제가 주어지게 되면 참거짓을 구별하는 게 반드시 우리가 했어야 되는 어떤 과제 같은 거였었는데요. 자, 거짓 명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참이 아닌 거. 하나하나 볼까요? 1번.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정사각형은요. 네 변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각이 모두 90도, 즉 직각입니다. 그리고 두 쌍의 대응면 서로 평행합니다. 그죠? 근데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직사각형은요. 꼭 네 변의 길이가 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같든 안 같든 다 직사각형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조금 더 많은 조건 하에서도 직사각형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즉 얘가 포함관계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 사이의 포함관계는 직사각형이 하나 있으면 이 안에 정사각형이 포함된다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확인하는 문제는 여러분 보시기 좋게 이거를 이렇게 바꿀까요? 여기를 정으로 바꾸고요. 여기를 직으로 바꿀게요. 방향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얘가 일로 포함되고 있어. 자, 그럼 얘가 가정이고 결론이야. 해집합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어요. 그럼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인 거죠. 아, 그래서 1번은 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내용만 가지고 좀 부족하다.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중등 과정에서 이런 거 있었죠. 사각형의 성질 배우셨죠? 이 사각형의 성질에서 사각형 사이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12의 약수는 6의 약수다? 땡이죠. 왜? 12의 약수에 누가 있어요? 12라는 숫자가 있죠. 근데 12는 6의 약수가 됩니까? 안 되죠. 자, 그 얘는 틀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거짓이 되는 반례라고 하죠. 반례는 12가 있습니다. 자, 3번 두 유리수 합은 유리수다? 유리수끼리 더해봐요. 유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맞죠? 자,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같다. 60도로 모두 같은 거죠. 역시 참인 명제가 됩니다. 자, 따라서 참이 아닌 명제, 거짓 명제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명제 이렇게 해보고요.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잘 봅시다. 개념만 잘 이해해서. 자, F4와 F 인버스 4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F4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 F4는 4에 대응하는 함수값 6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녀석은 6이야. 문제가 되는 건 F 인버스 4가 되겠죠. 자, F 인버스는 뭡니까? 자, F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요. 자, 이럴 때 거꾸로 가는 함수, 얘를 F 인버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살 맞은 놈이 이번에는 화살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얘는 1로 되돌려주고, 얘는 1로 되돌려주고, 얘는 1로, 얘는 1로 되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우리가 F 인버스 4를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4가 누구한테 되돌려줘요? 5한테 되돌려주고 있죠? 아,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방법 말고 이렇게 F 인버스를 직접 찾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은 F 인버스 4라는 값을 임의로 제가 K라고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좌우 양변에 똑같이 F를 합성하는 거예요. 자, F를 합성해 주게 되면, 자,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의 합성은 뭐가 됩니까? 항등함수가 됩니다. 항등함수는 I로 보통 씁니다. 자, 그래서 얘는 FK가 돼요. 항등함수는 누굽니까? Y는 X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4면 4가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4 이퀄 FK예요. 그러면 역함수 찾지 않고요. 여기서 바로 보시면 돼요. 4가 나오는 4에 대응하는 K가 누구냐? 4의 화살 쏜 놈이 5였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 K는 5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떤 방법으로 찾으시던 간에 K가 5라는 걸 알았으면 아, 이 값은 5다.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11.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렸는데 벤 다이어그램에서 거꾸로 가는 역함수를 그리지 않고 자, 이렇게 K로 설정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유는 모든 역함수 문제가 벤 다이어그램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제가 보여드린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수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y는 x분의 2라는 분수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x축을 따라서 1만큼,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안. 자, 그러면 사실 그래프 없이도 풀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x분의 2잖아요. 그죠? 자, x축을 따라서 얼만큼? 1만큼,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2만큼. 도형이죠? 자, 도형의 이동은 어떻게 한다? 이동하는 양만큼 빼서 그 문자 대신에 대입한다. 즉, y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y 플러스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만큼이니까 x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x 마이너스 1분의 2와 같이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서 얘랑 비교해보면 간단하게 a는 마이너스 1이란 거 알 수 있겠고요. 얘 넘어간 마이너스 2니까요. b가 마이너스 2다. 자, 그래서 두 값을 더해라.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난 이거 말고 그래프를 활용하고 싶다. 자, 그래프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수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점근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근접하지만 닿지 않는 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점선이 바로 점근선이 돼요. 점근선 누군지 봤더니 x가 1, 즉 x는 1이란 점근선과 y가 마이너스 2라는 자, 이런 점근선을 갖습니다. 이 점근선을 가지고 여러분 식을 세울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수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y는 x 플러스 a 분의 k 플러스 b의 꼴을 의미합니다. 물론 조금 더 정확히 b를 좌변으로 이항해 보시면요. y-b는 x 플러스 a분의 k가 되겠고요. 자, 이 식으로부터 점근선을 찾는 방법은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y의 값. 왜냐? 분모가 0이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얘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 k가 0이 아니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0이 될 수 없어서 얘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y는 절대 b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b에 가까워지지만 닿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으로부터 x는 마이너스 a, 자, 이 녀석으로부터 y는 b라는 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놓은 점근선의 방정식과 비교하여 a, b의 값을 모두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점근선으로 푸신 분들은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분수함수 공부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점근선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2k-1의 계산. 자, 우리가 일단은 시그마 연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 바 있어요. 자, 가운데가 덧셈이다, 뺄셈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항을 찢을 수가 있어요. 쪼갠다라고 하죠. 자, 2k, 그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라는 상수의 곱은 기호 바깥으로 뺄 수 있어서 2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k.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1이 5번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5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얘를 연산하시면 되는데 k가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1, 2, 3, 4, 5 다 넣어서 더해보시면 돼요. 그럼 15야. 굉장히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배운 사람들이니까 배운 사람답게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은요. 이런 게 있었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얘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이었었던 거죠?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더불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었죠. 제곱.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여기가 2n 플러스 1.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뭐가 있었을까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의 세제곱. 이거 뭐죠? 그렇죠. 2분의 n 플러스 1 똑같아요. 하지만 전체의 제곱이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냥 진짜 계산을 하셔도 좋지만 이 식을 활용하시면 현재 n이 5인 상태니까 5 집어넣게 되면요. 얘는 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해서 없애주시고요. 30에서 5 빼면 얼마?
2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조금 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2k-1이 뭐죠? 이거 홀수란 뜻이죠? 연속한 홀수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n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요거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2k-1은요. 홀수의 연속한 수들의 합은 여기는 n의 제곱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이거 보자마자 답 5의 제곱이야. 25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이런 문제도 제가 한번 풀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점화식이 주어져서 좀 복잡해 보여요. 자, 일반항을 찾는 방법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일반항을 다 찾기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제가 숫자가 멀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A1이 1이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점화식에다가 점화식 뭔지 기억하시죠? 항과 항 사이 관계식 n에다 1을 넣어보시면 A2는 2A1 플러스 1. 근데 A1이 1이래요. 1 넣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이 값은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되네요. 그죠? n에다가 얼마? 2를 넣어보세요. 그 A3, 그 2, A2 플러스 1. 근데 A2가 얼마래요? A2가 3이랬잖아요. 그죠? 3 넣어주시면 6에다 1 더하니까 얼마? 7.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3 값은 얼마? 7. 1번.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주어진 점화식을 일반항을 구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축차대입법을 이용하시면 되는 방법이겠지만 이 내용은 비교적 좀 풀이가 좀 길고요. 복잡하니까요. 우리가 시간도 아낄 겸 자, 이렇게 한두 번 대입함으로써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도 난 축차대입법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축차대입법에 대한 개념 우리 교재 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 2분의 1의 제곱을 곱하는 값에 대해서 나타내어봐라. 자, 이건 뭐 그냥 간단한 지수 법칙이네요. 자, 마이너스 3제곱, 자, 2분의 1의 제곱. 자, 밑이 같을 때 곱해라. 그럼 지수끼리 어떻게 해라? 더해줘라. 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더라. 자, 2분의 1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제곱. 자, 지수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역수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역수를 취해라 라는 의미가 돼서 2분의 1의 역수를 취하면 얼마가 됩니까? 2.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20번 문제 하나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수 문제에 이어서 자, 이번엔 로그 문제가 될 텐데요. 자, 로그의 연산도 우리 잘 배웠었어요. 자, 밑이 같을 때 덧셈은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고요. 밑이 같을 때 뺄셈은 진수끼리 나누는 거예요. 자, 이때 뒤에 있는 녀석이 진수가 분모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이거 기억하시면 자, 로그 2의 16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1. 자, 밑이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같습니다. 덧셈이에요. 진수끼리 어떻게 한다? 곱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로그 2로 한 번에 써주시고요. 자, 진수 16 곱하기 2분의 1. 자, 16과 2분의 1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8이죠, 8. 8이란 숫자는 2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자, 진수에 붙어있는 지수는요. 로그 앞으로 빼낼 수가 있어서 자, 3 로그 2의 2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입니까? 1이 되죠? 따라서 얼마?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자, 이렇게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또 20개의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봤는데요. 자, 여러분 풀어보셨던 이 2018년도 기출문제 1회, 2회에 걸쳐서 비슷한 유형들이 굉장히 많죠. 문제 자체가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난이도가 조금씩 변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회도 풀어보시고 조금 더 어려진 2회도 풀어보심으로써 여러분이 문제 전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거기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우리 교재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 앞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